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 중학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정리와 문제풀이의 주제는요, 백제의 성장과 발전이에요. 백제에서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전성기까지 진행이 됐는지 역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을 보면요, 백제가 건국한 거, 일단 부여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이 있죠. 그러니까 고주몽이 일단은 부여에서 고구려로 내려왔고, 이 고구려에서 정착을 한 다음에 그 주몽의 아들이 다시 또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온조예요. 그래서 이들과, 그리고 원래 그 부여 그 백제 지역에서, 원래 한성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 이 결합해서 이제 건국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제 초기에 돌무지 무덤 양식과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무덤이 유사성이 있다. 이곳에서 부여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들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돌무지 무덤이 사실 백제하고 고구려는 조금 사이즈가 다르긴 해요. 왜냐면은 고구려 쪽은 워낙에 산도 많고 돌도 많고 이래가지고 돌무지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무더기로 그냥 해놓은, 무지 이렇게 무더기로 해놓은 경우도 있고, 장군총처럼 엄청나게 크게 뭐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백제 돌무지 무덤은 약간 계단식으로 좀 작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석촌동 고분도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돌이 많은 곳과 돌이 좀 적은 이렇게 평야 지역은 좀 다른데, 어쨌든 무덤의 양식이 돌을 쌓아가지고 뭔가 무덤을 만들었다 이런 거에서 굉장히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라와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 중심이다? 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부터 이 세 나라 다 한강을 못 가져서 안달인 나라들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였기 때문에 발전이 제일 빨랐을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강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중국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중국이 어떤 많은 문화의 중심으로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체제로도 그렇고 조금 한 발씩은 앞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백제가 빨리 발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기름진 평야, 주변 소국을 통합했고 해상교통이 편리하니 중국의 문물 수용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요, 선진 문물을 수용했고 통치 조직을 정비한 왕은 고이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이왕은 한마디로 약간 중앙집권화의 순서가 막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면은 자생해서 컸다기보다는 외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걸음마를 하는데 옆에서 막 밀어주니까 뛰기까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성립의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율령까지 반포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관제 정비, 관리 등급 마련, 이런 것들도 이 고이왕 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 중부 지역을 확보할 수 있게끔 목지국을 병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한, 목지국 이런 것이, 물론 이제 백제, 마한, 목지국 이게 다 거의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지역을 완전히 본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고이왕의 업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영토도 확보하면서 율령까지 반포하는 성립 단계와 발전 단계를 다 같이 이룬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백제의 다음 이제 시기는 전성기죠. 이 백제가 워낙에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성립 발전을 막 스킵해 나가면서 전성기까지 그냥 바로 와버려요. 자, 그래서 전성기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우리가 백제 하면 사실 백제라는 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해 버려가지고 그 아는 왕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초고왕, 대표적인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 이미 왕위 세습이 되고는 있었으나 이걸 부자상속으로 확립시킨 왕이 근초고왕이고요. 그리고 영토를 막 여기저기 확장시킨다. 원래 전성기 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위로도 옆으로도
그래서 낙동강 유역의 가야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어떤 남쪽에 그 전라도 지방이죠. 지금은 그 지역을 거의 다 확보하게 된, 마한 전 지역을 확보하게 된 왕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세니까 아무래도 잘 싸우는 나라이긴 하지만 좀 올라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까지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까지 공격하게 되면서 고구려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왕까지 이제 나갔다가 죽게 되는, 고국 원왕까지 전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백제가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뭐 그때 당시 4세기, 이 근초고왕 때가 4세기거든요. 백제는 굉장히 꽤나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이런 모양의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한강도 먹고 한강 주변에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강은 이렇게 중국하고 연결되는 아주 큰 통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때 당시에 이제 동진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진나라가 있었던 거죠. 활발한 경제 문화 교류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 중국도 이 고구려가 너무 세니까 백제랑 손잡는 게 나쁘지 않은 거죠. 왜냐면은 요렇게 가는데 여기서 옆에서 건드려주면은 그 고구려가 옆으로 막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고구려를 견제하는데 중국을 이용했습니다. 서로서로 이용한 거죠. 자, 해상 교역로를 확보했어요. 중국, 요서지방, 산둥반도, 일본의 규슈지방 이런 식으로 이 주변을 막, 그죠? 그러니까는 그 백제 지역에서 막 뻗어나가는 화살표가 나오면 어디다? 언제다? 4세기 근초고왕 때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왕은 침류왕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 우리의 그 중앙집권 국가 발전 단계로 봤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불교가 수용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백제는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막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불교 수용이 근초고왕을 지나서 침류왕 때 되게 되는데 사실은 근초고왕 때부터 약간 추진을 하고 있었다. 이런 그런 그 이론들이 있어요. 학설들이. 그래서 추진을 하고 난 이제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단계와 3번 단계를 근초고왕이 같이 진행했다. 이렇게 해도 약간 너무 무리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강유역 상실과 웅진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디로 전도한다고요? 웅진으로. 자, 문주왕 때. 이거는 언제라고 보면 되냐면은 장수왕 때. 그러니까는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면서 밀려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한강 유역, 한성 지역을 잃고 웅진 지역으로 천도를 끌려 내려오는 거죠. 위에서. 도망 온 겁니다. 자, 남진 정책으로 위기를 해서 일단은 백제하고 신라가 손을 잡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은 한번 뒤로 밀린 것도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일단은 누가 제일 세기 때문에? 고구려가 제일 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계로왕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주왕이 바로 도망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신라랑도 손을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누가 세기 때문이라고 했죠? 고구려가 세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망을 왔는데 이제는 그래도 제일 먼저 잘 나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고구려가 자기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이제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중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동성왕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는다고요? 신라랑.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었다.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그랬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갔으니까 강이 좀 달라졌죠. 한강이었는데 이제 조금 내려 밑에 금강. 그래서 금강유역의 신진 세력도 등용을 하고 수도 방어막도 정비하고 왕권도 다시 강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뭔가 나라를 좀 재정비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무령왕이 중흥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무령왕이 중흥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제 어쨌든 나라의 약간 그 경계선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 맞춰가지고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돼요. 자, 거기가 22담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나라를 22담로라는 크기, 이 담이라는 게 담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경계선. 그래서 22개의 담로에다가 왕족을 파견해서 나라를 좀 다스리려고, 체계적으로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 남조의 양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령왕릉에 보면은 일단 왕릉 자체가 벽돌로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벽돌 모양이지 진짜 벽돌은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사실 모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벽돌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벽돌 모양을 사용했다. 아, 중국이 워낙에 강이 많고 뭐 양지강도 있고 황허강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거기 모래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그 어떤 건축물들을 많이 설계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본따 가지고 좀 만들었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중국의 돈도 발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흥으로 뭔가 백제를 다시 한번 빤 띄워보고자 했었던 왕이 있어요. 자, 일단 다시 한번 그 높이기 위해서 이보 전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한성에서 공주 웅진으로 청도를 했을 때는 진짜 밀려 내려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비로 다시 천도를 할 때는 이때는 이제 여기서 진짜로 나라를 다시 해서 다시 앞으로 한강으로 다시 가려고 그렇게 해서 사비로 천도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국호를 바꿉니다. 남부여로. 일단은 원래 이 온조의 성이 부여온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름이. 그러니까 고주몽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부여온조라는 그런 성과 이름을 쓰면서 우리는 부여를 좀 이렇게 지향한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 한강유역까지는 우리 땅인데, 그러면서 이제 남부여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래 땅으로 가고자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천명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앙행정조직을 정비해서 22개의 실무관청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도를 5개로, 지방을 5개로, 22담로에서 이제 5개로 다시 재정비를 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를 장려하고 사상을 다시 통합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침략 때 불교는 들어왔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더 강하게 통합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도 친해지고 일본과도 친해진다. 이거 왜 그래요? 신라도 견제하고 고구려도 견제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하는 게 일단 1번이에요. 왜냐면은 고구려가 여전히 세거든요.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라랑 손을 잡고 밀어 올리자.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강유역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강을 다시 뺏기는 거죠. 누구한테? 진흥왕한테. 한강을 그러니까 진흥왕이 이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빼줘야지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는데 안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밀어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신라가 기습 공격했고요. 한강유역을 다시 뺏겼고, 그리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게 되면서 완전히 한강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왕은 내실을 다지고 내치를 잘 이제 그 튼튼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하려고 했었던 게 뭐예요? 한강을 다시 되찾는 거였는데 일단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게 이 국제 사회의 그런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백제의 정치제재, 통치체제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왕이 있고요. 부여씨, 귀족 가문 연합, 팔성귀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왕족하고 귀족들이 연합해서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왕 바로 밑에 누가 있었냐면요. 좌평.
좌평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평이 6개인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또 상좌평이었고, 네, 그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삼회의라는 또 귀족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위, 큰 바위에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상좌평 밑에 16개의 관직의 등급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구역을 일단 수도가 이제 여러 번 옮겨졌었는데 어쨌든 수도가 되면 5개로 나눠서 수도를 다스렸고요. 지방을 무령왕 때 22담로에다 지방관을 파견했었고 왕족으로. 그리고 이제 성왕 때 오방에 나라를 체제를 정비한 다음에 지방관을 파견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제의 정치 체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22담로는 예전에는 뭔가 특수 행정구역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용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일단은 시기와 어떤 그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예요. 백제 국왕과 업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고이왕 나제동맹을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였다. 나제동맹은 언제 일어나죠? 고구려가 남진정책을 통해서 이 백제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이렇게 이들이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견제한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고이왕은 우리 알죠? 첫 번째 성립 단계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시기가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고이왕이 훨씬 이전의 왕이죠. 침류왕,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불교를 수용한 왕이 침류왕인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목지국을 병합해서 중부 지역을 확보하였다. 목지국이라는 것은 마한이 백제로 넘어가면서 그 초기에 있었던 옛날에 그 연맹왕국 시대 그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고요. 그 동성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나제동맹을 통해 고구려를 견제했었던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왕도 아닙니다. 자, 무령왕,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체제를 재정비했다. 이것은 성왕의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한강 유역을 잃었다. 이것은 이렇게 이 성왕은 이 사비로 수도를 옮기는 훨씬 뒤의 왕이에요. 그래서 남진정책으로 한강 유역을 잃은 왕은 계로왕이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의 내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5세기 들어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백제는 위기를 맞았다. 백제는 신라와 동맹을 맺고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는 시기 5세기죠. 중국에 사실을 보내는 듯 노력을 했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백제는 장수왕에게 한성을 내줬고 계로왕은 고구려군에 잡혀 죽임을 당했다. 자, 요 시절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래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맞죠? 원래 그 백제였는데 천도를 하면서 남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고 관제를 정비하였다. 이것은 우리 성립 단계하고 발전 단계하고 전성기 단계에서 이 성립, 발전, 전성기 중에서 요때는 전성기를 지난 시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발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수도를 사비로 옮겨 국력신장을 도모하였다. 사비를 통해서 국력신장을 도모한 왕이 성종이잖아요. 성종인데 이 이후의 일이죠. 중국 남조와 우화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였다. 역시나 이것도 이 이후에 이 백제와 함께 백제가 신라와 함께 중국을 연합하여서 고구려를 견제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했다. 이게 무령왕의 일이죠. 무령왕도 역시나 이 남진정책 이후에 이런 있었던 왕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가시기 백제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패한 백제는 한성의 수도를 현재 공주인 웅진으로
옮겼다가 다시 C로 옮겼다. 가로 옮겼다. 자, 그러면은 이 가에는 사비라는 이름의 수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사비로 옮긴 왕, 성왕이죠. 이 성왕이 중흥을 꾀하였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불교 수용한 때는 언제예요?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왕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단계가 맞지 않잖아요. 자, 성립을 하고 발전을 하고 전성기를 맞았다가 백제는 중흥을 한다. 성립, 발전, 전성기, 중흥. 요 시기거든요. 자, 불교를 수용하는 건 언제예요? 발전 단계잖아요. 지금 여기는 중흥이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자,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유역을 회복했다. 자, 이 신라와 연합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전성기까지 갔다가 고구려가 내려와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제, 관복제. 이건 또 역시나 이 발전 단계잖아요. 22단노의 왕족을 파견해 지방 통치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맞기는 맞는데 이 사비천도 이전의 일이에요. 뭉진 시기의 일이에요. 무령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닙니다. 만 전 지역을 확보하고 낙동강 유역에 가야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 그렇다면은 이때는 세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성기 그 시기 전후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흥 이전의 일입니다.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도와 같은 시기에 백제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시기에 보세요. 지금 한강 유역을 차지했죠. 그리고 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 시기에서는 우리가 이쪽에서 온갖 군대로 이 영향력을 뻗어나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4세기 근초고왕 시기죠. 자, 이 시기에 백제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만 전 지역을 확보했다. 일단은 어떤 지역에 굉장히 그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가 요때잖아요. 전 지역을 확보했고, 그리고 왕위가 그 이전까지 형제상속이었는데 이 근초고왕 시기에 부자상속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를 견제했다. 자, 신라와 견제를 해서 같이 고구려를, 신라와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를 견제하는 시기. 요거는 이렇게 고구려가 가장 확장되었던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는 아니죠. 중국 동진과 경제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여기 보면은 사실 한강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렇게 되면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하였다. 맞습니다.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여 중국 요서지방, 산동반도 이런 곳들과 교류하였다. 지금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백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문제예요. 사진 속 무덤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석촌동에 있는 돌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아놓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 그래요. 자, 계단식은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해요. 근데 돌무지 무덤이고 석촌동, 한강 부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백제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백제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한 적 있죠. 그죠? 웅진, 사비, 한성 다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목지국을 병합하고 한반도 중부 지역을 확보했다. 이것도 백제의 이야기가 맞죠? 지리적 한계로 삼국 중 가장 늦게 국가의 기틀을 완성하였다. 자, 이거 어딥니까?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여기가 산맥이 있죠. 그죠? 이 산맥을 통해서 늦게,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교류 이런 것들,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늦게 기틀을 확립하고 전성기를 맞아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통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나라죠. 이 나라는 신라입니다. 중국 남조와 교류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적들도 현존한다. 그리고 4세기 요서지방 산둥반도로 진출했고 일본과 교류도 활발했다. 이거 다 백제의 이야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제에 대해서 다 봤어요. 백제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기록들이 있을 수 있는 나라인데 그 기록이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이 없어졌다 이런 아쉬움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기록들 그리고 문화재, 유물, 유적들 이런 것들에서 봤을 때 백제는 굉장히 그 세련되고 뭔가 그 화려하고 뭐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백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